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하고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요. 건축물은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는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한번 건축하면 그 존치 기간이 나중에 멸실하기 전까지 반영구적이지만 가설 건축물은 임시 건축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그럼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건축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고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하느냐,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 신고를 하는 경우는 특별한 예외인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흔히들 건축 신고는 신고만 하고 그냥 내가 건물 지어서 들어가 살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는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리고 건축 행위의 어떤 간단함과 간단하지 않음의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허가 절차, 행정 절차는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건축 허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축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건축주가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건축주가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 지자체는 허가권자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장은 건축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건축 허가가 나면 착공 신고를 하게 됩니다. 착공 신고를 할 때에는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착공 신고를 하면 허가권자는 착공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착공 신고 필증이 나오면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면 건축주는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을 해주고 사용 승인이 나면 입주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건축 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주가 건축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건축 신고 처리라고 건축 신고 처리를 해줍니다. 건축 허가랑 건축 신고 처리랑 같은 개념입니다. 건축 신고 처리가 되면 착공 신고를 하게 되고요. 허가권자는 다시 착공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착공 신고 필증이 나오면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고 건축주는 다시 사용 승인 신청을 합니다.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을 해주게 되고요. 사용 승인이 나면 입주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건축허가 신청서와 거기에 첨부 서류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첨부 서류에는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시방서 등등 설계 도서가 이제 첨부가 됩니다. 이것을 검토하고 적법하면 건축 허가를 내주게 되는 겁니다. 착공 신고도 마찬가지로
착공신고서와 여기에 첨부 설계도서가 첨부가 됩니다. 도면과 기타 서류가 첨부가 되는데 아까 시방서는 착공신고 때 첨부가 됩니다. 건축허가 신청 때 시방서는 필요가 없고요. 건축신고도 똑같습니다. 건축신고 때는 건축신고서와 설계도서가 첨부됩니다. 착공신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신고서와 설계도서가 첨부가 됩니다.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임시 건물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인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그 인허가 절차가 간단하지만 이것을 허가받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일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고요. 건축주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게 되고 건축주는 다시 착공신고를 하게 되고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착공, 준공,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 사용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농막의 경우, 농막은 가설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농막은 건축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농지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막의 경우에는 농지법과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건축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농막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게 됩니다. 건축주가.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착공하고 준공하고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할 때 여기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여기에 필요한 도면이나 서류들을 같이 첨부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신고서와 첨부 도서를 검토하고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적법하다면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위에 세 가지는 여기에 제가 적지 않았지만 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내주고 이제 그 허가 도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데 공무원은 허가권자는 뭘 보고 사용 승인을 내줄까요? 이 사람이 그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했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감리자에게 공무원을 대신해서 너가 그 건물을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해라. 그러면 너가 확인한 결과를 보고 내가 사용 승인을 해주겠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감리 절차는 없습니다. 내가 농막을 이렇게 짓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이 교부가 되면 실제로 그렇게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허가권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뭔가 불법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다니면서 검사하는 공무원이 있는데요. 그런 공무원한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그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연장을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